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70% 이상이 신종플루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건당국이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을 다시 한번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폐렴 등 중증이 나타난 경우에만 타미플루 처방을 했지만 이 조건을 없앴습니다. 의심 증상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든 무조건 약을 처방하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려면 12월은 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투약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11%를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20% 정도 수준까지 비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품 수급에는 절대 지장이 없다는 말씀. 특히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 항원 진단 검사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하라고 의료계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당장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먼저고 다음 달부터 초중고생 접종이 시작됩니다. 영아와 유아, 임신부는 12월,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는 내년 1월에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부터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18살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백신은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수능 전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도 일정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접종받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위생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3% 가까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2분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0.6% 증가해 금융위기 1년 만에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재고 효과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생산을 줄인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조 업종이 경기 회복으로 재고가 줄어들면서 다시 본격 생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은 그 재고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생산이 좀 늘어나고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7, 8월에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승용차 구입도 신차 발표와 내년도 모델 출시가 잇따르면서 9월에만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거나 또는 더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중반 정도 성장률 하락이 예상됐던 올 상반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회복세입니다. 3, 4분기 대비 0%를 조금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 정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그 0%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마이너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번 분기에 깜짝 상승을 비롯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의 경기 회복세가 다음 달 있을 금리 결정 등 출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하지만 소득은 제자리고 고용시장은 찬바람이 불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이런 성장 속도와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관건은 4분기에 민간 투자가 살아나느냐입니다. 이어서 김수정 기자입니다. 가구용 PVC 시트를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요즘 경기 회복의 온기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융위기 이전 20억 원이었던 매출이 연초에 10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7월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 지난달엔 18억 원까지 회복된 겁니다. 채권 회수 기간이 상당히 많이 좀 짧아졌어요. 네, 그거는 저희도 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역시 조금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곳곳에 암초가 적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와 유가, 금리가 모두 오르는 이른바 3고가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600원대를 위협했던 환율은 최근 1,1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80달러를 돌파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8개월째 2%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도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의 어떤 수요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빠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내외적으로도 설비 투자라든지 소비의 회복세가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그런. 관건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4분 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여건 속에 정부의 빈자리를 민간이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가 늘면 고용과 소득이 따라오르면서 내년 1분기에는 깜짝 성장률에 걸맞는 경제 전반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장 속도는 크게 느려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이번엔 양이 적긴 하지만 앞으로 북핵 상황을 봐가며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문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옥수수 10,000톤과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분유 20톤, 의약품 등 40억 원가량입니다. 적십자사가 지원 주체지만 소요 경비는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현 정부 들어 첫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입니다. 순수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 해 30-40만 톤의 쌀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는 데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소규모 지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 상당 소량이다 볼 수 있지만 이미 남북 간의 공감대 형성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첫 지원의 사례에 방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에도 9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남북 간 대화 국면 속에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대북 지원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문입니다. (10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상징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오늘 전국에서 안 의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먼저 허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렁찬 만세 삼창 소리가 남산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아 현재 건립 중인 안중근 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념식. 정운찬 국무총리와 유족, 광복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안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혼의 표상입니다. 세계 평화를 일깨우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차분한 한국 무용과 역동적인 비보이의 춤이 어우러진 위로 공연에 이어 육군 75사단 장병들의 선창에 따라 불러보는 독립군가는 만주벌판을 누볐던 독립투사들의 기상을 느끼게 합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안 의사의 친필 자료들이 전시된 유목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얼빈의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의 안중근 공원에서는 동상이 제막돼 안 의사가 다시 후손들 곁에 우뚝 섰습니다. 한 서예가는 길이 180m짜리 대형 광목에 안 의사의 유언, 동포에게 고함 중 일부를 적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전국에서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MBC